즐거운 수학선양 양아치입니다. 자,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1차 부동식의 활용입니다. 이제 문제를 글자로 막 써져 있는 문제들, 그런 녀석을 식으로 써서 내가 풀어가는 거. 자, 활용 문제라고 그러죠. 자, 활용 문제는 이제 방정식에서도 많이 했고, 방정식하고 부동식은 항상 비슷합니다. 흐름이 비슷해요. 방정식에서 했던 그런 활용 문제들, 그런 거 똑같은 식으로 부동식에서도 있는 겁니다. 단지 이제 부등호가 사용된다, 그런 점이 좀 다른 거고요. 어쨌든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부동식 활용 문제 출제 유형. 자, 방정식도 다 비슷한데 일단 어떤 문제들이 활용 문제로 출제되느냐, 기본적으로 뭐 숫자라든지 점수라든지 막 이런 거, 뭐 숫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나이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점수, 뭐 농구를 했다 점수, 시험을 봤다 점수, 막 이런 거, 그런 점수 같은 것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요금이나 예금이나 돈 같은 거 가격, 물건의 가격이 뭐 통신 요금 막 이런 거라든지, 아무튼 그런 요금 같은 거, 가격 같은 거, 이런 것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속시 농도에 관한 문제. 자, 거속시란 말은 거리 속력 시간의 줄임말이에요. 거리 속력 시간 관계, 그거랑 뭐 농도 같은 거, 이런 것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도 있고, 또 도형에 관한 기타 문제, 막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1차 부동식 활용 문제는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출제되는 거다, 저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다 말이죠. 그리고 이제 1차 부동식의 활용 문제 풀이 방법. 자, 방정식에서랑 뭐 내용은 다 대동소이하고 동일한데, 한 번 더 본다면, 첫 번째,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구하고자 하는 값을 미지수 x로 넣는다. 우리가 방정식처럼 똑같죠. 식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x인가, 그것을 빨리 정해야 되겠지. 문제 뜻에 맞게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을 주로 x라고 넣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의 뜻에 따라 부등식을 세운다. 자, 이제 x를 정했으면 거기에 맞게, 그 말에 맞게 식을 알아서 세우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등식이니까 뭐 이상, 이하니, 초과, 미만, 크다, 작다,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거, 이런 것에 따라서 부등호의 종류와 방향을 잘 맞춘다. 부등호가 뭐 같거나 큰 건지 그냥 큰 건지 문제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식을 써 줍시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을 세웠으면 당연히 부등식을 풀어야 되겠죠. 자, 부등식을 풀고, 부등식을 풀었으면 그것이 바로 끝이 아니고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한다. 자, 마지막에 구했던 해 중에서 문제 뜻에 맞는 것만 선택하는 겁니다. 맞지 않는 조건이면 버리는 거고요. 어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풀이 과정을 해보면 되겠다. 자, 그럼 실제로 간단하게 몇 개만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나 점수에 관련된 문제. 자, 그런 거 이제 연습을 해본다면 그 말이야. 이런 것은 식을 세워보고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그냥. 자, 연속한 세 자연수의 합이 50 이하일 때, 연속한 세 자연수래. 연속한다 그 말하죠. 연속한다는 것은 뭐 3, 4, 5 이렇게 연속한 세 개, 뭐 7, 8, 9 막 이런 거, 이런 걸 연속한 세 자연수라 그래요. 연달아 있는 세 자연수. 자, 이런 세 자연수의 합이 50 이하일 때 이를 만족하는 연속한 세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는 누구냐. 자, 그래서 저것을 만족하는 녀석 중에 뭘 찾아보라 그 말인데, 일단 연속한 세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라고 물었잖아요. 가장 큰 수를 물었으니까 가장 큰 수. 자, x라는 걸 뭘 정해야 되는데, 가장 큰 수를 x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겠지. 가장 큰 수를 물었으니까 일단이. 자, 그러면 일단 x라고 써놓고요. x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연속한 세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연속한다 그러면 가장 큰 녀석이, 자, 가장 큰 녀석이 만약에 x다. 가장 큰 녀석이 있어요. 얘가 큰 녀석이, 가장 큰 녀석이. 가장 큰 녀석이 있으면 그 다음 연속한 자연수는 누굴까요? 그거보다 하나 작은 숫자겠지. 그 다음에는 또 얘보다 하나 더 작은 거 x 빼기 2 그러는 겁니다. 자, 가장 큰 녀석을 x라고 한다면 연속한 세 자연수는 제일 작은 게 x 빼기 2, 그 다음 것이 x 빼기 1, 가장 큰 게 x, 이렇게 세 개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수가 합이 그 말이야. 연속한 세 자연수의 합 그랬으니까 세 개를 합해라 그 말이지. 자, 요거 세 개 합하면 더하기 더하기잖아요. 말 그대로 더한다 그러면 세 개 합해서 써주면 3x 빼기 3이잖아요. 3x 빼기 3. 자, 이것이 세 자연수의 합인 겁니다. 자, 근데 그 녀석이 50 이하다 그랬어요. 50 이하니까 얘가 50 이하. 이하란 말은 등으로 붙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등호의 종류. 요걸 써야 되겠다. 50 이하다 그 말을 이렇게 딱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생긴 부등식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등식이니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부등식은 이제 3이 넘어가면 되는 거고. 자, 3x는 넘어가서 53이지. 53이야. 그죠? 이런 건데 x값은 이제 보니까 3으로 나눠줄 거고 3으로 나눠줄 건데 양수로 나누니까 방향은 그대로고요. 3분의 53이지. 3분의 53. 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것은 이제 가분수잖아요. 가분수라서 저런 것은 이제 대충 대분수 얼마쯤 되는 걸 알아야지. 얘는 뭐 17과 3분의 2쯤 되겠네요. 자, 54가 3분의 54가 18입니다. 그러니까 17과 3분의 2. 얘보다 같거나 작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x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자연수잖아요. x가 자연수. 그러니까 이것보다 같거나 작은 자연수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수 x를 부른 거예요. 가장 큰 수. 그러니까 x는 이거와 같거나 작은 가장 큰 수, 가장 큰 자연수니까 17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에서 원하는 것은 17이다 그 말이에요. 가장 큰 그 숫자는 17이다. 그러면 얘가 17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는 16, 15 그 말. 15, 16, 17 그 말이지 다른 말로. 아무튼 15, 16, 17 이럴 때가 50 이하가 되면서 그 x값이 가장 큰 거다. 가장 큰 수가 가장 큰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찾아보면 되겠다. 두 번째. 자, 이제 어떤 수를 3으로 나눈 수는 어떤 수를 3으로 나눈대요. 그 나눈 수는 그 수의 2배에서 9를 뺀 수보다 작다. 이를 만족하는 최소의 정수를 찾아라. 자, 일단 어떤 수 그랬으니까 그 어떤 수를 x라고 해야 되겠지. x라고 한 다음에 이제 그 말에 맞게 식을 세보는 거지. 식을 세보는 게 어떤 수를 3으로 나눈 수 그랬잖아요. 이것을 3으로 나눈 수 그 말은 물론 이제 나누기 3 이렇게 써도 되는데 나누기란 말은 분모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보통. 자, 이 말이 어떤 수를 3으로 나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나눈 수 그 말이고요. 자, 이 수는 그 말이에요. 그 수의 2배에서 그 수의 2배라는 것은 x의 2배 그 말이지. 이게 2x. 2배에서 9를 뺀 수, 그러니까 9를 뺀 수보다, 자, 요 녀석은 그 말이야. 얘는 9를 뺀 그 수보다 작다. 작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말을 그대로 쓰면 3분의 x가 얘보다 작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세워지는 거죠. 그 말에 맞게만 식을 딱 붙여줄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 부등식 푸는 겁니다. 자, 이 부등식 그냥 양변에 3배씩 해야 되겠지. 3배씩 하면 여기는 x가 되겠고요. 자, 3배니까 여기는 6x고 27이 되겠죠. 이렇게 3배. 자, 이제 부등호 방향은 3배니까 안 바뀌는 거고요. 자, 이걸 넘어가면 이제 마이너스 5x가 되겠죠. 마이너스 6x니까.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7이 됐고요. 자, 이제 마이너스 5로 나눠줘야지. 자, 마이너스 5로 양변을 나눠주자. 약분돼서 x고 얘는 플러스 5분의 27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수로 나눴으니까 방향은 반대로 틀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결국 이렇게 생긴 해가 나왔어요. 이것이 답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부등식을 푸른 해입니다. 그냥 결과 답은 뭐냐? 자, 이를 만족하는 최소의 정수. 이것을 만족하는 최소의 정수만 물었어요. 가장 작은 정수.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자, 이것은 5와 5분의 2잖아요. 얘보다 큰 거 그러니까 이것의 정수는 6붙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x값은 6이겠다 그 말이야. 그때 최소의 정수는 6이다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이것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정수는 6. 맞죠? 자, 이번엔 이제 나이에 관한 문제또. 나이. 현재 엄마의 나이는 41세, 예지의 나이는 15세다. 자, 나이가 뭐가 있다고 하고요. 몇 년 후부터 엄마의 나이가 예지 나이의 2배보다 작아지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 지금 현재 뭐 엄마 나이가 있고 예지 나이가 있죠. 엄마라는 게 있고 예지가 있어요. 엄마 나이는 지금 41세고 예지는 15세입니다. 지금 나이가. 근데 몇 년 후부터 그랬잖아요. 몇 년 후 그랬으니까 x를 지정할 때 x년 후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x년 후. 자, 그러면 x년 후 그랬으니까 그때 엄마 나이, 예지 나이를 좀 생각해 봐야지. 자, 엄마 나이는 41세 지금인데 x년 지났으니까 더하기 x살 그럴 거 아니야.
예지 나이도 15 더하기 X살 그러겠지. 나이랑 건 똑같이 먹는 거지. 뭐 엄마만 먹고 나는 안 먹고 그게 아니지. 다 같이 먹어야지. 어쨌든 나이는 이렇게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식을 어떻게 쓰라는 건가 그 말인데, 자, 몇 년 후부터 엄마의 나이가, 몇 년 지나서 그때 엄마의 나이는 지금 이거잖아요. 이것이 예지 나이의 2배, 이것의 2배 막 그런 말 써진 거지. 그대로 써본다면, 일단 41 더하기 X, 엄마의 나이고, 예지 나이는 이건데, 이것의 예지 나이의 2배란 말은, 이것은 예지 나이인데 괄호를 쳐서 2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예지 나이의 2배 그 말이에요. 15만 2배를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예지 나이 자체가 이 괄호기 때문에 괄호를 2배 한다. 이렇게 괄호를 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겠고, 예지 나이의 2배보다 어쩐다? 작다. 엄마 나이가. 엄마 나이가 이건데 그때 예지 나이의 2배란 건 이건데 그거보다 엄마 나이가 작다. 이렇게 딱 식을 붙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식을 딱 붙여주는 소리. 그래서 요 녀석이 원하는 식입니다. 자, 근데 그때 뭐 2배보다 작아진다 막 그랬는데, 그럼 지금 현재의 상황을 봅시다. 지금 현재 나이는 엄마 나이가 예지 나이의 2배보다 더 크잖아요. 지금 현재는 2배를 넘지. 지금 엄마 나이가 지금은 2배를 넘는데, 시간이 지나면 2배보다 작아질 때도 있겠다 그 말이야. 그럴 때 그 몇 년 지나서부터냐, 그런 거 알아보자는 뜻입니다. 어쨌든 식이 부등식이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이걸 또 풀어주라는 뜻이죠. 자, 이제 풀어가면 되겠어요. 자, 이제 정리할 때 x 먼저. 자, 여기 이제 정리하면 뭐야? 30 더하기 2x가 있잖아요. 지금 오른쪽에 30, 2x, 30x. 자, 2x가 왼쪽으로 넘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2x 가면 x 마이너스 2x니까 그냥 마이너스 x가 남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숫자는 여기 30이 있었는데 30 있는데 41이 오른쪽으로 갈 거야. 빼기 41. 그러니까 마이너스 11이죠. 즉 오른쪽이 계산하면 그냥 마이너스 11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1배 하면 플러스 x, 마이너스 1배 플러스 11. 자, 음수 곱했으니까 크다 바뀌면 되겠지. x가 11보다 크다. 자, 11보다 크다니까 x는 뭡니까? 지금 몇 년 후부터 할 때 그 숫자잖아요. x는 11보다 크다. 11보다 크다야. 같거나 없죠. 11보다 큰데 우리가 몇 년 후다 그런 말은 보통 자연수 개념이잖아요. 자연수 개념의 어떤 년 이야기니까 11보다 크다. 그러면 12년 그 말이지. 그래서 몇 년부터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 12년 후부터 그렇게 된다 말해주면 되겠어요. 이거 자체를 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 말에 맞게 몇 년 후부터 했으니까 그 몇 년이 바로 12년이다 그 말이지. 12년 후부터 2배보다 작아진다. 그렇죠? 실제로 12년 지나면, 자, 12년 지나면 뭐예요? 53세죠, 엄마가. 엄마가 53세. 12년 지나면 27세예요. 자, 이때 봅시다. 27세이고 53세니까 27세의 2배가 뭐야? 54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나이가 27에 2배보다는 작은 거지. 자, 만약에 12년일 때는 그런데 13년이다 그러면 13년이면 54살, 13년이면 28세 그 말이에요. 28세를 2배 하면 56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작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이제 수에 관한 문제, 나이도 있고 막 그런데 이제 점수에 관한 문제. 자, 현재까지 3번의 수학 시험에서 각각 92점, 87점, 84점을 받았다. 3번 수학 시험 봤어요. 자, 점수가 계속 92에서 87, 84점으로 점수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수학 점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공부를 좀 게을리했다는 뜻인가요? 자, 아무튼 4회째 수학 시험까지 평균이 90점 이상이 되게 하려면 4회째까지 평균이 90 이상이 되게 하자. 그러려면 4회 때 점수는 최소한 몇 점 이상을 받아야 될까? 이제 수학 시험을 3번 봤는데 지금 현재까지. 자, 3번이 지금 4번이고요. 자, 지금 이제 92점, 87점, 84점 이렇게 3번 점수를 맞은 거야. 근데 이제 4번째 또 시험을 봐야 되겠대. 4번째. 여기 이제 점수가 몇 점 맞을까 그 말이니까 그때 X점 맞자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 있잖니? X점 점수를. 아무튼 미지수를 4번째 시험 점수를 X라고 하고, 그때 이제 그 조건이 뭐예요? 4번째까지 수학시험까지 평균이 90점 이상이 되자. 자, 4번째까지 평균이 90점 이상 그랬으니까 평균을 써야지. 자, 평균이라는 것은 4개니까 4분의 그러는 거지. 이거 다 더하는 거지. 92 더하기 87 더하기 84 더하기 X 이겠지? 4번의 평균 아니야. 자, 이 평균이 90점 이상이 되라 그러면
90 이상 이렇게 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냥. 예? 얘가 그냥 90 이상 그 말이야, 평균. 예. 평균이 90 이상 그 말을 그대로 쓴 거예요. 예. 말이 뭐 어떻게 써지든 간에 필요한 식만 딱 갖다가 써주면 됩니다. 예? 이제 이거 정리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정리하려면 여기 숫자를 좀 계산 좀 해야 되겠죠. 자, 이거 이제 계산하면 뭐 15자부터 90, 80, 80, 82분 160, 160에 90, 250. 250에다가 다시 13이네요. 263이에요. 그래서 4분의 263 그 말이에요. 더하기 x 그 말이고 얘가 90 이상. 정리 좀 하면 이제 이런 거 풀려면 자동으로 뭐야? 4배씩 해야지. 4배 하면 263 더하기 x고요. 4배면 4, 9, 36, 360이죠. 이렇게. 자, 이제 263 넘어가서 빼기 263하고 이거 지워주면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냥 x는 자, 여기서 빼면 97입니다. 자, x는 97 이상 그 말이 나왔어요. 즉 97 이상 그 말은 97점 이상 그 말이에요. 점수니까. 최소한 자, 여기서 문제 원하는 것은 최소한 몇 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97점 이상을 받아야 되니까 최소한 97점 이렇게 이상 받아야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몇 점 이상 그러니까 97점 이렇게 답을 쓸 때는 97점 이상이라고 써주면 돼요. 뭐 이상까지 써도 되고 이렇게 최소한의 점수 아무튼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평균식을 써서 구해도 되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 식으로 식을 안 쓰고도 그냥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평균 같은 것은 좀 평범한 거고 평상시에 많이 하는 거라서 우리가 최소한 90이 된다. 최소한 90이 된다. 그 말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4과목 4번에서 90점이니까 4, 9, 36 총점이 360점 이상 돼야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360 이상이. 최소한의 점수를 고르면 최소한 360점이 되면 되는 거지. 총점이. 지금 현재 아까 총점이 이거 다 더한 게 아까 263점이었어요. 263점. 총점이 최하 360이 돼야 되니까 그냥 360에서 이거 그냥 뺀 숫자 97 그 말인데 그거 맞으면 되는 거지. 최하. 굳이 이렇게 뭐 부등식을 굳이 세우지 않더라도 살짝 좀 생각해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알 수도 있다. 꼭 문제 풀 때 꼭 식으로 쓰자 뭐 그런 뜻보다는 필요하면 그냥 간단하게 상식선에서 그냥 생각해서 풀어버려도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식을 세워서 한번 풀어보자 그런 차원인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수의 점수에 관한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는 오늘은 수랑 점수 뭐 이런 거 관련된 거, 나이 뭐 이런 거, 숫자 관련된 거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좀 있어요. 아무튼 그때 문제에 맞게 이제 풀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참고로 수에 관한 것 중에서는 뭐 이런 말들이 또 있습니다. 뭐 아까는 이제 연속한 세 자연수 이런 말 했잖아요. 연속한 세 자연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렇게 연속한 개념을 썼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연속한 세 짝수 막 이럴 수도 있고 세 홀수 그럴 수도 있어요. 연속한 세 짝수, 연속한 세 홀수 이렇게. 만약에 연속한 세 짝수다 그랬다면 짝수라는 게 뭐 연속한다 그 말이 뭐 4, 6, 8 이런 것처럼 짝수인데 연속한 짝수 그 말이야. 연달아 있는 짝수 3개 그 말이야. 또는 2개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말을 하면 가장 작은 짝수를 만약에 x 그랬다면 가장 작은 거. 뭐 그 다음 짝수는 보다시피 그거보다 2가 큰 겁니다. 연속한 세 짝수는. 그 다음 짝수는 얘보다 또 2가 커서 x 더하기 4랑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수가 표현되는 거예요. 연속한 세 짝수 그러면 이 간격이기 때문에 이 씩 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반대로 제일 큰 녀석을 x라고 했다면 그 앞에 짝수는 x 빼기 그 앞에 것은 x 빼기 4 이렇게 또 반대로 말하면 되겠고요. 이게 연속한 짝수 홀수 막 그런 표현이에요. 연속한 세 홀수도 마찬가지지. 그 중에 만약에 가장 작은 홀수를 x 그랬다면 그 다음 홀수는 또 x 더하기 그 다음 홀수는 x 더하기 4 똑같은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지수를 설정할 때 미지수를 정할 때 그런 거 고려해서 써주면 되겠어요. 자, 연속한 세 짝수, 연속한 세 홀수, 연속한 세 자연수 이런 말들 수에 관련돼서는 좀 자주 쓰인다는 거 참고해서 이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도 다음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